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쏟아졌던 오늘 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했고 나스닥은 2.4%나 올랐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1차 추정치 발표였습니다. GDP는 총 3차례에 걸쳐 발표가 되는데 오늘이 첫 번째 잠정 수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였죠.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분기 2.6% 성장보다 훨씬 못 미쳤고 예측치보다도 낮은 1.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뜻인데요. 경기 위험 증가 그리고 금리 예측치 하락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 위험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증시가 많이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 위험이 증가하면서 금리 예측치가 하락하면 유리한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예측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개장과 동시에 급등했고 안전자산이자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물 시장의 금리 예측치가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5%였던 다음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루 만에 90% 가까이로 올랐고 어제까지 4.5%였던 연말 금리 예측치가 하루 만에 4.75%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죠. 신문에서는 GDP가 지난 분기보다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투자자들이 실제 돈을 어디에 걸었는지를 보면 답이 다 나오죠. 그럼 대체 왜 시장은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금리 예측치는 올랐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전히 강력한 고용입니다. 어제 GDP에 가려 별로 조명받지는 못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된 날이었죠.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한 달 만에 하락했고 또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한 고용이 결국 경기를 떠받칠 테고 경기를 떠받치면서 동시에 물가도 떠받치겠죠. 따라서 금리 예측치에는 상승 압박으로 작용이 됩니다. 또한 GDP 내에서 물가 관련된 수치들이 높았다는 것도 금리 예측치 상승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DP 물가지수가 4%로 예상치 3.7%를 초과했고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4.2% 올라서 지난 분기에 3.7%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지수는 금리 예측치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지출이 강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이 지난 분기보다 무려 3.7%나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의 1%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시장과도 연계되는데 고용이 강하니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버니 돈을 잘 쓴 것이죠. 이렇게 강한 지출은 경기 위험은 낮추고 대신 물가 상승 압박을 줘 금리 예측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실제 기대치는 더 낮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결과는 1.1% 성장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최근 있었던 은행들의 파산 사태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더 비관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어쨌든 지난 분기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 나오자 안도한 것이죠. 아마도 어느 하나의 이유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종합되어서 결국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이 보인 반응은 분명합니다. 시장은 경기 위험이 낮아지고 금리 예측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 반토막 났네 어쩌네 하는 얘기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걸었는지를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이 옵니다. 바로 PCE 물가지수 발표죠. 근원 PCE 물가는 연준이 목표를 하는 2% 물가 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죠. 현재 시장의 예측은 지난 분기 4.6%보다 소폭 하락한 4.5%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별로 안 떨어졌을 것이라 보는 건데 이유는 당연히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때문입니다. 만약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오늘의 상승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예상치는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와야만 합니다.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장에 큰 변수가 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부채 한도 증액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미 지난 1월에 31조 4천억 달러의 한도에 도달했죠. 그리고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까지 특별조치 시행으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한도 조정이 안 되면 바로 디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제 하원에서 부채 한도 증액 자체는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민주당에서 바라는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 증액 한도도 1조 5천억 달러로 터무니없이 적었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연간 지출 증가율을 10년간 1%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부채 한도는 소폭 오르기는 해서 당장의 불은 끌 수 있지만 이후로 제대로 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건 그대로면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고 아마도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어쨌든 하원에서 조건만 잘 타협되면 한도를 올려줄 것은 확인되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확률은 매우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오늘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앞에 설명드린 여러 시장 상승 요인들과 어제 메타의 호실적 발표로 인한 급등에 힘입어 대체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 전후로 오르고 구글과 아마존은 4% 전후로 상승, 테슬라도 4% 상승했고 오늘의 주요 메타는 무려 1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마감 후 아마존이 이 분위기를 조금 망쳐버렸습니다. 아마존은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도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무려 10%나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흘러내리다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부분에서 급락해서 오히려 2% 하락으로 애프터마켓을 마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약세 전망인데요. 아마존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고객들이 클라우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다음 분기에 1분기보다 약 5% 낮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전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 부분 약세로 이 비율이 거의 9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은 전부 클라우드에서 나온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런 클라우드가 다음 분기에 안 좋을 거라 발표했으니 게임이 끝나버린 것이죠. 덕분에 10%까지 올랐던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마감했고 어쩌면 내일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에 4%나 오르지는 않았을 테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함께 편승해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연례 주주총회를 갖는다는 소식은 투심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5월 16일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을 위한 자리죠. 따라서 최근 주가가 강한 약세에 놓인 테슬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분명 주주들을 달랠 만한 발언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상되는 내용들로는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멕시코 공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바라고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올해에는 당연히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음 실적 발표까지 현재의 열악한 주가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주가를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날의 하락분을 다 만회하지도 못했고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시장이 보인 반응이 경기 위험 하락, 금리 예측치 상승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증시와의 동조성은 낮아지고 대신 금과의 동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증시는 경기 위험이 더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는 금과 마찬가지로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흐름이 경기 위험 감소, 금리 예측치 증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보다 좋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요즘 이 흐름이 며칠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하루하루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올해 전반적인 큰 분위기에서 보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위험은 계속 남아있고 결국 피봇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게 유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PC 물가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시장의 최종 결과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부디 모두의 바람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